근데 감염자 수가 1,433명이에요. 양성률 53%. 이제 이걸 이제 확진율이라고도 하고 양성률이라고도 하는데 2,684건을 검사했더니 1,433명이 감염자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날은 뭐 이 양성률이 11.3, 12.7, 10.8 이 정도였는데 수요일날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53.4. 그리고 놀랍네. 이 숫자가 그 다음에 14일날 오늘 나온 숫자는 도쿄에서만 1,502명이. 그러니까 이런 양성률은 사실 보기 드문 거거든요. 얼마큼 많이 지금 그 일본 전체에 코로나가 만연해 있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창궐했다는 말이 네. 창궐했다는 말을 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게 지금 도쿄도에서만 지금 저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방역이 미흡한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일본에서 지금 한국이나 중국, 베트남에서 오는 11개국 비즈니스 입국 그 한시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든 간에 일본에서 지금 그래도 제대로 이제 정신 좀 차리려고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직도 얘네들 정신 못 차린 게 도쿄 인구가 1,000만이 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1,000만 넘는 거예요. 1,200만 그렇죠. 정도. 1,200만인데 뭐 하루에 10,000명도 안 되는 사람을 검사를 하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3,000명 가까이 되는 3,000명 전후로 검사해서 50%가 확진자는 얘기는 진짜 그냥 정말 아픈 사람만 와가지고 검사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야, 그 숨어있는 그 잠재된 확진자는 어마어마할 것 같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증상 환자들이나 확진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은닉해 있는, 그러니까 지금 확진돼 있는데도 공개되지 않은 사람들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조사 대비 확진자 비율을 보면은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그 검진을 한다면은 훨씬 늘어나겠죠 이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500명대 아래로 떨어져서 거의 이제 600명 아래에서 계속 뭐 400명, 500명 선에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랑 인구가 비슷한 나라가 실은 유럽에서 프랑스나 영국인데 독일. 네. 그 제일 방역을 잘한다는 데가 유럽에서는 독일입니다. 근데 독일만 하더라도 얼마냐면은 독일이 거의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영국이 47,000명이 발생해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5만 명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랑 비슷한 사이즈에서 우리보다 100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독일도 보니까 뭐 25,000명 정도 발생합니다. 25,566명이라고 발생하는 거 보니까 그 백신에 관계없이 이쪽 지역 그 국가에서는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그 2달 정도 락다운을 그 연장했다고 그러거든요. 독일이 컴플리트 락다운, 네. 완전하게 봉쇄한. 그래서 우리만 자영업자들이 뭐 시위하는 형태의 영업을 재개하겠다 주장을 하지만 그 유럽 곳곳에서 대단히 그 자영업자 중심으로 시위가 우리보다 훨씬 심하다고 합니다. 뭐 유럽은 아예 그러니까 락다운이라는 게 정말 아예 그냥 집에서 나가려면 허가를 받고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경찰이나 전화해서 나 정말 어디가 아프거나 혹은 나 정말 뭐가 필요해서 이게 아니면 나갔다 허가를 받고 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우리나라처럼 이런 2.5단계 거리두기 제한 이런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셔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방송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강용석이 고민정원 이렇게 비판하면서 뭐 소환했던 대만, 뉴질랜드, 호주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대만이나 뉴질랜드나 호주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첫 번째, 뉴질랜드, 호주는 남반구에 있습니다. 그쪽 여름이고요. 호주는 한반도, 남북한 합친 영토보다 35배가 커요. 인구는 2,500만밖에 안 돼요. 뉴질랜드는 한반도의 1.2배 정도 크고요. 인구는 482만, 서울의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대만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역을 이 정도는 해야지 사실은. 이건 방역이 아니고 국민들 그냥 아예 그냥 봉쇄하는 이런 건데 자가격리 위반 4천만 원. 4천만 원. 방역 물자 사재기 또는 시장 결환행위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1억 9천만 원의 벌금. 자가격리 이탈 1억 1,670만 원의 벌금. 마스크 미착용 58만 원 벌금. 유언비어 및 가짜뉴스 유포 1억 1,000만 원 벌금. 이렇게 하는데 방역을 이렇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렇죠. 대한민국이 방역 잘한다는 소리 듣는 거는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 그렇게 무지막지한 제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반응하고 있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말만 들어도 겁이 나네요, 정말로.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잘 돼 보이는 나라들 특징이 날씨가 1년 내내 그 열대성 기후 정도 되는 그래서 환기를 매일 해야 되고 근데 우리처럼 이제 북반구 어느 정도 위도 이상에 있는 나라들은 폐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열기 보존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 바이러스가 더 이렇게 생존할 가능성도 크고 그다음에 옆 주변 사람들 감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열대 지방이나 아열대에 있는 국가들과 우리를 그 수평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본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 전에 일본하고 비즈니스 입국 이게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러 오는 기업인들은 그냥 자가격리 이런 것들을 좀 면제해주는 뭐 이런 거였었는데 일본이 11개국의 비즈니스 입국을 중단을 했습니다. 일본이 지금 계속해서 저렇게 방역을 방치하다시피 했던 이유가 경제 때문이었거든요. 뭐 고트랩을 하면서 여행 가자, 소비하자 난리를 쳤었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확진율이 어떻게 50%가 넘게 나옵니까? 한국은요. 1 넘어가서 양성률 그래서 한 1.2%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0.9 정도나 8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8 미만. 1000명 조사 그러니까 검사하면 100명 검사하면 1명 나올까 말까. 그런데 지금 저기는 100명 검사를 하면 50명이 넘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일본이 경악했던 바로 그 수치예요. 양성률 50%가 넘어가는 거. 자, 그리고 지금 어제 여러분들 보도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셀트리온에 레키로나주라고 하는 코로나 치료제가 있는데요. 언론들 참 그 신기하고 이상하다는 게 실제로 중증이 54%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거든요. 네. 근데 언론의 그 헤드라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때 전반적으로 중증에는 효과 없는 듯. 왜 그렇게 깎아내리는 거죠?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성봉장에 있었고 그 서 대표가 계속 뭐라 그럴까 좀 되게 약간 정부 친화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시를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좀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54% 그리고 약간 노년층에는 한 60%대 68% 정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왔는데 뭐 이것 자체가 뭐 그렇게 높지 않다. 라는 평가들. 뭐 다른 업체들은 다른 기업들은 뭐 80% 90%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뭐 한 54에서 68%냐 이렇게 하면서 깎아내리는 거 있고 또 통계적 유의미 기준점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애매하다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물론 정말 정밀한 데이터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근데 반대로 셀트리온이 이거 연구한 지 6개월 정도 만에 이 정도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60-70% 정도의 성과를 그 감소율, 치료율의 그런 효과를 보여줬다는 것은 엄청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사의 제목에 너무 휩쓸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학을 좀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 수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이 아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치료 증상이 사라지는 회복 기간을 3일 이상 단축했다라든지 뭐 중증이 54% 이상 감소했다라든지 하는 데이터는 사실상 1-20%만 돼도 어마어마한 유의미한 걸 갖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게 어떤 뭐 감기 같은 게 걸렸고 아파요. 근데 이게 악화되는 추세로 가느냐 낫는 추세로 가느냐는 사실 몸이 결정하는 거예요. 몸이 그걸 이겨내고 있느냐 지금 지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걸 역전시켜주기만 해도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인데 이거를 지금 중증에는 효과 없을 듯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깎아내리는 우리나라 기레기들 참 놀랍더라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 렘데시비르라든지 다른 제약 그런 그 치료제는 뭐냐면 원래 다른 바이러스 치료제인데 이 코로나에 좀 맞더라해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죽을 둥 말 둥 하는 사람들한테 어쩔 수 없이 치료제를 쓰는 것이 광범위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셀트리온이라든지 우리나라 녹십자라든지 이런 혈장 뭐 항체 치료제를 그런 기법을 통해서 그 약을 개발하는 것이라서 상당히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고 그리고 약간 생산 가능성 그런 실패 가능성도 낮다라고 보시면은 상당히 그 약간 진일보한
약품임의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무시하고 렘데시비르는 뭐 얼마의 효과를 보인다. 당연히 그거는 코로나보다 훨씬 더 독한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제니까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걸 좀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역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백신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마련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인데요. 세 부분 관련해서 공이 기레기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일단 생각이 들고요. 우리 K방역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성률이 거의 1% 정도 안 나오고 있어서 너무 잘하고 있고, 백신도 지금 현재 5,600만 명 이상 분을 일찍 확보했고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고 추가적으로 백신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방금 전에 레키노라주라고 그랬죠. 레키노라주 그 이제 치료제를 2상까지 일단은 실험을 마쳤고, 근데 그 효과가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한 54%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회복 기일도 좀 빨라지고, 거기다가 안정성까지 확보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갖고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정말 코로나19에 있어서 방역, 백신, 치료 전 분야에서 정말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데 왜 이렇게 기레기들이 안 도와주는지 그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박근혜 이명박 때였다면요, 드디어 국산 코로나 치료제 그렇죠. 멘트가 이렇게 엄청난 효과, 입증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와, 그 어제 어떤 채널에서인가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중증에는 효과가 없을 듯.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회복 기간을 줄인다는 게 저는 대단히 의미가 큰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이제 코로나 자체로 죽는 게 아니고 기저질환 환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야기되진 그 신체가 이제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망할 가능성이 큰 건데, 그 지금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기를 뭐 5.4일로 보통 한 10일 정도 걸리는데 5.4일. 그 위약군에서는 한 8.8일 걸렸는데 이건 대단한 성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그 지금 식약처에서 1월 중에 허가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10만 명분을 이미 그 생산 완료를 해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받고 나중에 생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식약처 허가 서류를 내는 동시에 이미 생산이 돌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긍정적 효과가 있고 그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10만 명분의 그 생산을 완료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뭐 백신도 백신이지만 뭐 게임 체인저라 그러잖아요. 이게 제대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은 백신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 그렇죠. 저는 이렇게 일단 치료제로서.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백신 맞으신 분들도 전 국민 그 집단 면역이 생겼다고 느낄 때까지는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상 올해 11월, 12월 달까지는 마스크 쓴다. 그러니까 올해 마스크 벗을 일은 사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아까 말한 대만, 호주, 뉴질랜드 이야기, 당연히 그런 나라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방역을 했으니 환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사를 잉크했다고 갖다 패는 이 나라들 봐라, 숫자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정말 우습다는 이야기가 들었고요. 호주의 전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은 한 30-40배 되는데 인구는 대한민국 반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의 나라하고 비교를 하다니 참, 아이고. 그 얼마 전에도 막 그 우리 그 확진자 숫자가 2명에서 막 한 20명을 오르니까 뭐 증가율이 뭐 한 뭐 몇 프로 올랐다고 하는 그런 기사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이 코로나랑 싸우는 게 아니라 기레기랑 싸우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